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카톡이 오면 0.5초 만에 답장하고 상대방의 무심한 태도에 밤잠 설치며 자책하고 있지는 않나요?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살리려고 고군분투하는데 정작 나에게는 아무도 술을 따라주지 않는 서글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약속을 잡을 때 항상 먼저 연락하는 쪽은 나이고 내가 연락을 멈추면 그대로 관계가 끊길 것 같은 공포를 느낀 적도 있겠죠. 사람들은 흔히 이런 상황을 두고 내가 너무 착해서 혹은 내 성격이 소심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탓하곤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보낸 잘못된 심리적 신호의 결과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해부하는 외과 의사가 되어 왜 사람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는지 그 기제를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뇌과학과 심리학 실험으로 증명된 강력한 솔루션을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해요.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던 사람들이 어느새 여러분의 눈치를 보며 존댓말을 쓰게 될 테니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런 심리학적 통찰이 계속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게 여러분의 전두엽에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무의식을 재설계하고 관계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가져오는 7가지 심리 기술을 하나씩 처방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기술은 바로 당신의 희소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간을 너무 쉽게 내주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자원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아주 낮은 가치를 매기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동료의 야근 부탁을 매번 들어주고 친구가 부르면 자다가도 나가는 행동은 스스로를 편의점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과 같아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희소성의 원리라고 부르는데 가용성이 높을수록 그 대상에 대한 존중과 매력도는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카톡이 와도 화장실에서 바로 답장하지 말고 최소 한두 시간은 여러분의 일상에 온전히 집중해 보는 거예요. 누군가 갑작스러운 부탁을 하면 즉답을 피하고 제 일정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한 박자 쉬어가는 기술이 필요해요. 이렇게 한 박자 쉬는 것만으로도 상대감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시간이 아주 귀하고 바쁜 것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자기 존중의 시작은 나의 시간을 타인의 요구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시간을 아끼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약속을 잡을 때 언제가 편하세요? 라고 여러분의 스케줄을 먼저 묻게 될 거예요. 두 번째 기술은 말을 줄이고 침묵을 활용해 상대방을 관찰하는 정적의 힘을 기르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불안함이 높은 사람일수록 어색한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말을 내뱉으며 자신의 패를 너무 빨리 보여주곤 하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침묵은 권위의 상징이며 말을 아끼는 사람은 감정적 반응보다 이성적 판단을 우선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다음번에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지거나 회의에서 의견을 물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말고 딱 3초만 속으로 숫자를 세어보세요. 3초의 멈춤은 여러분의 전두엽을 활성화해 감정적인 실수를 막아주고 상대방에게는 묘한 긴장감과 압박감을 주게 됩니다. 말을 줄이면 누가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듣는지 아니면 자기 할 말만 하려고 기회를 엿보는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관계의 진실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상대방의 행동 패턴을 관찰할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법이니까요. 세 번째는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과하게 쏟아붓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행동을 멈추는 거예요. 회사에서 남의 일까지 도맡아 하는데 승진은 얄미운 동료가 하고 친부 고민은 밤새 들어주는데 내 얘기는 무시당하나요? 이건 여러분이 착해서가 아니라 거절에 대한 공포 때문에 타인의 욕구를 자신의 욕구보다 상위에 두는 방어 기제일 뿐이에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과하게 베풀면 상대방은 고마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희생을 당연한 역할로 인식하게 됩니다. 도파민 회로가 보상 없는 노력에 익숙해지면 여러분의 뇌는 만성적인 무력감에 빠지고 결국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되거든요. 이번 주부터는 동료가 무리한 부탁을 하면 지금은 제 업무 마감이 우선이라 다음 주에나 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선을 그으세요. 친구의 일방적인 푸념에도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말하며 여러분의 감정적 에너지를 보호해야 해요.
진정한 존중은 자기 희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고 에너지를 균형 있게 주고받을 때 형성됩니다. 여러분의 친절이 당연한 권리가 되지 않도록 보상이 없는 곳에서는 과감하게 손을 떼는 결단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네 번째는 행동 심리학의 핵심인 정적 강화와 소거를 활용해 상대방의 태도를 학습시키는 영리한 전략이에요. 친구가 약속에 늦어도 괜찮아 라고 웃어주고 연인이 화를 내도 비위를 맞추면 상대의 뇌는 그 무례함이 통한다고 학습하죠. 파블로프의 개 실험처럼 무례한 행동 뒤에 수용이라는 보상이 주어지면 그 나쁜 행동은 강화되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부터는 상대가 무례하게 목소리를 높이면 차분해지면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하며 즉시 대화를 중단하는 소거를 실행하세요. 반대로 상대가 약속 시간을 잘 지키거나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면 그때는 충분한 리액션과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세요.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좋은 태도를 보일 때만 당신과 즐겁게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득을 얻는 방향으로 행동을 수정하기 때문에 이 보상체계만 잘 활용해도 관계의 질이 달라져요. 다섯 번째 기술은 여러분의 내밀한 감정과 약점을 모든 사람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하지 않는 정보의 통제력을 갖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SNS에 글을 올리거나 만나는 사람마다 고민을 털어놓는 행동은 자신의 방어벽을 스스로 허무는 격이죠. 과도한 자기 노출은 심리적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고 나중에 상대방이 여러분을 공격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요. 심리학적으로 미스터리함은 존중을 불러일으키며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보다 적당히 거리를 두는 사람을 더 어렵게 대합니다. 감정을 공유하고 싶다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나누고 나머지에게는 정제된 모습만 보여주세요. 특히 직장에서는 업무적인 스트레스만 가볍게 언급하고 개인적인 결핍이나 가정사는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해요. 감정적 경계가 명확한 사람일수록 타인은 함부로 선을 넘지 못하며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무게감 있는 사람으로 인식해요. 여섯 번째는 상대방이 드리는 노력만큼만 여러분도 정확히 그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상호 호혜성의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상대는 한 달에 한 번 연락하는데 나는 매일 안부를 묻고 데이트 비용도 나만 부담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무너진 상태죠. 에너지의 불균형은 관계의 권력 구조를 만들고 더 많이 노력하는 쪽을 을의 입장으로 고착화시키는 잔인한 속성이 있어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관계 리스트를 작성해보고 상대방이 보여주는 노력의 양을 냉정하게 수치화해서 분석해보세요. 상대가 연락을 줄이면 여러분도 연락을 줄이고 상대가 데이트 비용을 내지 않으면 이번에는 각자 내자고 당당히 제안하세요. 노력을 맞추는 행위는 인색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아주 건강한 자극이에요. 상대가 노력을 늘리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거기까지인 것이니 미련 없이 에너지 투입을 중단하고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관계에서 언제든 조용히 떠날 수 있는 결단력을 갖추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의 무례함이 변하지 않고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받는다면 그곳은 여러분이 머물 자리가 아닙니다. 떠난다는 것은 큰 싸움을 하거나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락 빈도를 줄이고 내 삶의 궤도에서 삭제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이 완전히 손을 떼고 떠날 준비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당신의 부재와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하지만 떠남의 목적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무너진 여러분의 자아를 구출하고 더 나은 환경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요. 자존감은 댐의 수위와 같아서 계속해서 물을 빼앗기기만 하면 결국 바닥을 드러내고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결코 여러분을 만만하게 대하거나 함부로 방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습관의 공통점은 요란하지 않고 조용하게 여러분의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는 작업이라는 점이에요. 분노를 터뜨리거나 싸우지 않아도 행동의 결만 조금 바꿈으로써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물리적 공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는 게 어색하고 선을 긋는 게 미안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건 여러분이 그동안 너무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고 나면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주체성과 평온한 일상을 보상으로 얻게 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지 말고 관계의 설계자가 되어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오늘 당장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며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오늘 제가 처방해드린 심리 기술 중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심리학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채널의 철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매주 여러분의 마음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통찰력 있는 대본과 솔루션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충분히 잘해왔고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이니 이제는 배운 대로 하나씩 실천하며 변화를 경험해보세요. 혹시 지금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무례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배운 침묵의 기술과 시간의 희소성을 즉시 적용해보세요. 처음에는 당황하던 그들이 어느새 여러분의 눈치를 보며 정중하게 말을 걸어오는 신기한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관계의 주도권은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시간을 통제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에게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이 댐의 수위처럼 가득 차올라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일상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올게요. 뇌과학적으로 변화는 반복을 통해 완성되니 이 영상을 저장해두고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반복해서 시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힘은 타인을 비난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나만의 확고한 심리적 경계를 세우는 데서 온다는 걸 명심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이니 더 이상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느라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길 바래요.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공인 삶을 사세요. 타인은 여러분의 삶이라는 무대의 관객일 뿐 그들이 대본을 쓰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심리 처방전이 여러분의 관계라는 외과 수술의 성공적인 도구가 되었기를 바라며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무례한 행동에 대해 조용한 거절을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결심을 지지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제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영감이 되니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읽어보고 답글 남겨드릴게요. 관계를 바꾸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실천하는 작은 습관 하나라는 점을 잊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세상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 그대로 여러분을 대하게 되어 있다는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며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책임지는 부두화 심리학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심리 기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행복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밤은 평온하게 잠드세요. 여러분의 전두엽이 이 모든 내용을 잘 흡수해서 내일부터는 훨씬 더 명료하고 단단한 소통을 이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례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여러분만의 강력한 아우라를 만드는 과정에 제가 늘 함께하며 응원하고 도와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침묵은 금이고 당신의 시간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이를 함부로 대하는 자들에게는 그 가치를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진정한 관계의 고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이며 오늘 배운 기술들이 바로 그 승리를 위한 필살기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늘려가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믿어 의심치 않아요. 오늘의 처방전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모여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커뮤니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호흡의 대본이었지만 이 내용을 가슴에 새긴 여러분은 이미 이전의 만만한 모습과는 작별하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빛나는 여러분의 미래를 꿈꾸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훨씬 더 강력한 내용으로 만나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관계의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직접 조각해 나가는 위대한 예술가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부두화 심리학과 함께라면 어떤 복잡한 심리적 문제도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존중받고 사랑받는 하루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